이제 람다식의 구성을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예를 하나 볼 텐데요.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람다식의 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multi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equal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람다식이 존재합니다. 자, 람다식은 우선 자, 변수 리스트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파라미터 리스트겠죠. 여기에서는 다양스럽게도 x와 y 값에 그 타입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뒤가 실제로 람다식의 함수의 바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괄호를 누구에 할당하는가 하면 multi라는 함수의 이름에 할당하고, 그리고 그 함수는 뭡니까? 변수입니다. 변수죠. 그래서 우리가 1급 객체의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자, 어떠한 1급 객체는 변수처럼 취급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변수처럼 다뤄줄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자, 함수가 뭐예요? 변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용은 여러분께서 일반 함수를 사용하실 때와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람다식의 구성을 보시면 자,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함수 이름이 나오는데 선언 자체를 변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함수 타입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함수의 실제 디스크립션, 어떠한 매개 변수가 있는지, 그리고 함수의 바디가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입이고요. 이 부분이 데피니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자, 입력 인수의 리스트와 출력 인수의 리스트가 오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int, to int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티저 베리어블을 받아들여서 혹은 밸류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인티저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실제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여기에 int는 x로 구체화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int 역시 y로 구체화되고, 실제로 이것을 계산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x와 y 값을 곱한 값을 인티저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해 보실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흐릿하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흐릿하게 된 부분이 있고 여기도 있죠.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람다식을 구성할 때 이 부분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자, 이렇게 두 줄 이상일 때는요, 보시면 이것이 지금 multi2죠. 이게 타입이고 어떻습니까? 자, 함수에 실제 바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정의가 있고 여기가 뒤에 print x, y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람다식의 구성에 있어서 표현식이 두 줄 이상일 때, 다시 말해서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 두 줄 이상일 때에는 마지막 표현식만 리턴 값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요만큼이 함수의 타입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것이 지금 실제 매개 변수 리스트고요. 여기가 지금 람다식의 자, 바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턴되는 값은 이 마지막 이 라인만이 리턴 값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타입이 나가는 겁니다. 자, 앞서 언급했다시피 람다식은 축약될 수 있는 부분,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료형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료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 어떠한 람다식에서 요만큼은 뭐죠? 이 람다식의 타입이죠. 따라서 자료형입니다.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자, 실제 함수를 정의한 부분에 있어서 자, 파라미터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타입이 있죠. 따라서 이 부분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두 번째 있는 이것은 허용이 가능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 x와 y가 모두 타입이 있고 x 곱하기 x는 당연히 int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자료형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용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기 보시면 int 타입, int to int to int가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int고 이것도 int고 이것이 int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함수의 정의에서는 이렇게 위에서처럼 int나 이런 파라미터 리스트의 변수 타입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래서 보시면 그런 것들이 모두 생략이 되었죠. 이런 것들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아예 자료형이 없거나 반환 자료형이 없거나 아니면 매개 변수가 하나 있을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그릿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시면 헬로 월드를 프린트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환 리스트도 반환 자료형도 없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도 없기 때문에 자, 빈 껍데기를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매개 변수와 하나의 리턴 값만 있는 것이죠. 이건 그대로요. 여러분께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람다 시간에 람다식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네스티드 람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함수를 들여보내면 자, 함수로 나가는 것이 다시 뭘로 들어가죠? 하나의 파라미터 리스트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만큼이 사실 파라미터 리스트고 파라미터 리스트가 다시 뭐예요? 사실은 함수죠. 그래서 요만큼이 자, 뭘 가리키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요만큼이 요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를 받아들여서 뭐가 나오죠? 이게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곰곰이 따져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함수이고 또 요만큼이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식이 요만큼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료형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위에서도요. 자, 이만큼이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x는 이렇게 x int라고 자료를 명시해 주었죠.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론이 가능한 자, 이런 것이 추론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런 선언을 이 아래에서는 생략해 주었습니다. 자, 이 코드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코드이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고차 함수가 람다식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호출 동작을 보면 자, 여기가 자, 고차 함수의 정의죠. 이것이 내가 고차 함수가 받아들이는 함수의 타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출될 때에는 자, 얘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바디가 먼저 호출이 되겠죠. 그 다음 이 함수의 바디는 이 안에서 sum 플러스 a를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환이 되면 다시 리졸트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죠. 자, 여기 sum a, b를 주목해서 보세요. 이 sum a, b가 호출될 때에는 이미 이것이 우리가 알려진 상태일 것이고 또 이것을 호출하는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순서를 보면 하이 오더를 부르면 이것이 선언이 되고 또 이것이 호출될 때 이것을 실제로 호출하겠죠. 호출된 결과 값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자나 반환값이 없는 람다식의 경우 앞에서 우리가 이것은 뭐였죠? 단지 그냥 프린트아웃 하는 그런 구문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는 인자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out, 자, 이렇게 인자가 없는 빈 리스트에다가 유닛이라고 해서 출력이 없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고 그냥 함수 바디만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함수를 쓰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람다식과 고차함수 호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여기에서는 고차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람다식을 어떻게 호출하는지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값에 의한 호출, call by value라고 부르는 값에 의한 호출, 그 다음에 이름에 의한 호출, call by name이라는 이름에 의한 호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call by reference, 다시 말해서 포인터에 의한 호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값에 의한 호출인데요. call by value인데요. 이것은 함수가 인자로 전달될 경우 그 함수를 다 처리한 다음에 값만 이제 실제로 고차함수에 전달하는 것이죠. 예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call by value라는 고차함수가 있습니다. 자, call by value라는 고차함수가 이것이 고차함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람다식을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그냥 그 함수를 부르는 거와 똑같죠. 왜냐하면 람다 해놓고 괄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면 아래를 보시면 자, 람다라는 우리 람다식에 의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부울린 값만 리턴하는, 그래서 true를 리턴하는 정도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true를 리턴할 것이고 그 전에 println에서 람다 펑션이라고 이 부분을 출력한 다음에 true를 리턴할 겁니다. 그런데 값에 의한 호출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이 람다라는 이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그 실행 값을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call by value에서 이 함수의 파라미터를 보실래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b 부울린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값을 받는 겁니다. 어떤 함수의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call by value에서 파라미터를 어떠한 함수를 파라미터로 인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냥 값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 람다가 호출이 되어서 람다로 일단은 실행이 된 다음에 실행된 결과를 받아서 자, call by value에서 받아서 나머지를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call by value 람다 하면 람다식이 호출돼요. 그리고 람다식 이쪽으로 쭉 가서요. 자, 이 함수를 쭉 실행합니다. 그리고 리턴하게 되죠. true를 리턴하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true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람다라는 함수를 호출했지만 실제로 call by value에게 전달되는 값은 다시 말해서 값을 우리가 호출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call by value에게 전달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b 값으로 true를 전달시켜서 call by value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된 값을 다시 리턴으로 보내죠. 누구에게? 메인에게 보내서 결과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은 특징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고차함수가 인자를 뭘 받습니까? 값으로 받죠. 어떤 함수의 타입이 아니라 그냥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함수를 바로 호출하죠. 바로 호출해서 함수를 실행시킨 다음에 그 결과값만을 call by value에게 전달해서 call by value가 그 값을 로컬 변수에 카피한 다음에 실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B의 true를 복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call by value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call by name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에와 다른 점이 뭔가요? 자,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자, 우선 자, 여기 other 람다가 있죠? 앞에서는 그냥 람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였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뒤에 괄호가 없이 그냥 이름만 들어있습니다. 마치 변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call by name이라는 함수, 고차 함수를 보시면 이번에는 정말 고차 함수 모양이죠. 그래서 안에 인자가 어떤 형식이에요? 자, 함수의 타입으로 선언해놨죠. 함수의 이름은 b이고 그 타입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진 않지만 리턴 값으로 부울린을 리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실행은 자 보세요. 자, call by name으로 other 람다를 받아들여서 실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other 람다를 내가 따라가 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other 람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B에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을 B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B가 other 람다라는 이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call by name이 실행이 될 때, 자, 여기 보세요. return B라고 되어 있죠? 이때 사실 B라는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other, 자, 람다죠? 람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call by name에서 other 람다를 내가 호출했는데 other 람다는 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other 람다를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만히 보시면 지금 b가 함수죠. 그래서 이 other 람다만을 b에 카피를 하고 b를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 대신 그냥 other 람다를 덮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밑에 보시면 return b 괄호지만 이것은 b는 지금 other 람다라는 이름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것이 수행이 되겠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람다, 자, 이거를 call by value에 의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경우라면, 자, 이 안에를 먼저 실행을 했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call by value라는 고차 함수를 실행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call by name에서 other 람다를 뭐 하는가 하면은 람다식 자체가 매개 변수에 복사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 자체가 여기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디에 최종 복사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은 other 람다를 이 b라는 요 그 람다 함수의 타입에 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return b 여기에서 실제로 호출되는 것은 요 람다라는 other 람다라는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other 람다가 다 끝나면은 return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리절트로 옮겨지게 됩니다. 순서가 좀 다르죠? 이전에는 여기에서 호출돼서 1로 간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다시 call by value라는 고차 함수에 집어넣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단지 자 함수 자체를 카피를 해서 이 부분에서
실제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실행이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람다식 이름을 사용한 call by name이라는 그런 호출 방법입니다. 이것은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파이썬에서도 call by name을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파이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함수를 우리가 람다식을 파라미터로 넣었을 때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전달해서 파이썬에서의 파라미터 전달해서 call by name을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조에 의한 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세요. 위에 보시면 지금 sum이 일반 함수식이죠. 람다식이 아니에요. 람다식이 아니고 일반 함수식입니다. 여기서 생략된 게 뭐죠? 여기 생략된 게 뭔가 하면은 자, 이 함수의 리턴 값과 중괄호가 생략이 됐죠. 그리고 중간에 뭐 리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함수의 축약형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건데요. 일반 함수입니다. 람다식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변수라고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call by name을 사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람다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없겠죠?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경우 우리가 일반 함수를 파라미터처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그것이 뭔가 하면 자, 참조에 의한 호출, call by reference예요. 여기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이처럼 일반 함수 모양, 또 어딘가 여기도 일반 함수인가요? sum이 있고요. 예, 여기는 sum과 텍스트만 부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우리가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고차 함수가 요거죠. 고차 함수가 요거와 요것이 고차 함수입니다. 고차 함수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파라미터를 함수 타입으로 함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고차 함수라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펑션 파람과 헬로우 같은 경우에는 고차 함수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우리가 펑크 파람이나 아니면 헬로우를 사용할 때 함수를 전달하고 싶은데 일반 함수라면 이렇게 앞에 콜론을 두 개 붙여서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반 함수를 마치 그 변수처럼 사용해서 함수의 파라미터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 지금 sum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를 파라미터를 받아들여서 a 플러스 b,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a 스트링과 b 스트링을 모두 받아들여서 자, hi a, b를 출력하는 거죠. 역시 두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요. 그런데 위에서 보시면 지금 펑 파람이나 아니면 헬로 텍스트가 모두 sum이나 텍스트가 파라미터가 들어가지 않죠. 예, 파라미터가 없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자, 밑에 고차 함수의 정의를 보시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고차 함수를 우리가 쓸 때, 그리고 고차 함수에서 파라미터로 받아들인 함수를 쓸 때 모양을 보세요. 자, CAB죠? 자, 이 모양과 같죠? 여기서는 sum AB고 C인데 C가 지금 요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sum을 집어넣으면 요것은 그냥 su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입과 이 타입이 같아요. 그런데 파라미터는 어떻습니까? 파라미터는 뭔가 하면 따로 자, sum과는 별개로 A, B를 받아들여서 자, 우리가 C를 호출할 때 A, B를 파라미터로 집어넣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일반 함수를 매개 변수로 집어넣을 때에는 이렇게 콜론 두 개를 사용하고 그리고 반드시 자, 이 함수가 파라미터가 있으면 자, 고차 함수에 여분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자, 이 파라미터의 값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면 자, 이것이 우리가 파라미터로 집어넣는 자, 람다식이지만
일반 함수로 호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콜론 2개를 집어넣어서 일반 함수로 호출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이 일반 함수가 파라미터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여분으로 자, 파라미터를 받아들여서 이 파라미터를 언제 써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참조에 의한 호출 방식은 우리가 일반 함수도 고차 함수의 파라미터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자, 일반 함수가 그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함수가 자, 그 인자 리스트를 갖게 되는 경우, 매개 변수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고차 함수에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받아들여서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자, 람다 함수를 호출할 때, 일반 함수로 호출할 때 그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요 예는 매우 중요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킵해 놓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나는 3주의 노출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아니면은 그 이름의 의한 호출 방식을 사용해 보고 싶다. 등등을 한번 트라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리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함수를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앞서 본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